자, 첫 번째 가볼까요? 예, 무단횡단하다 덜미입니다. 세상 모든 나쁜 인간들이 이렇게만 잡히면 얼마나 좋을까요? 영상 만나보시죠. 차들이 쌩쌩 달리는 왕복 4차로. 자, 그런데요, 그때 팔짱 낀 남녀 겁도 없이 무단횡단.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경찰차 아저씨 무단횡단 스톱 해도 우리 할 거야 하면서 결국 저렇게 넘어갑니다. 자, 결국 경찰차가 가서 거기 딱 걸렸어요. 무단횡단 하셨죠? 자, 그런데 남성 신분증 제시는커녕 한다는 말이 나 미국 시민권자야, 아메리칸이야. 자, 그래서 어쩌라고? 그러니까요. 아니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데요.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입니다. 순찰 중이던 경찰이 한 남성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태연하게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. 곧바로 차량 마이크 방송으로 제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그대로 했다고 해요. 그리고는 뒤쫓아온 경찰에게 나 미국 시민권자야 라면서 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합니다. 내가 누구 소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다 했어. 뭐 이것도 아니고 시민권자 어쩌라고?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시민권자 그렇군요. 제시하세요라고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네. 사기죄 수배자입니다. 하하.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뭐 자기가 아프리카 정부 인사하고 친하다면서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국 96억 정도를 사기를 가로챈 혐의를 이제 받고 있었는데 1년 정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도피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검거가 된 겁니다. 무단횡단하다 검거된 거죠. 서울중앙지검으로 남성의 신병을 인계했다고 합니다. 아유, 잘 걸렸다. 좋습니다. 예, 다음 이어가죠. 자, 냄새의 정체. 자, 수상한 냄새를 따라가다 포착된 황당한 상황.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. 자, 달리는 열차 안에 나는 꼬릿꼬릿한 냄새. 냄새의 진앙지를 따라가 보니 헉! 한 손에는 국물 그릇, 다른 한 손에는 젓가락. 자, 무릎으로 가볼까요? 보쌈과 밥, 김치까지 아주 그냥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. 바닥에는 여성이 떨어뜨린 음식물들이 저렇게 떼구르르르르르르르. 댓글에 말이죠, 교수님. 서울 사람들은 참 좋겠다. 지하철 요금만 내면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어서라고 돼 있더라고요. 네, 정말 지하철에서 별거 저희가 다 했는데요. 와, 이제 보쌈까지 드실 줄이야. 정말 놀랍습니다. 지난 24일 저녁 6시 반경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래요. 퇴근 시간에 이제 제보자께서 목격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 여성이 서서 보쌈을 먹는 것처럼 보였대요. 서서요? 그런데,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이제 보쌈만 이렇게 먹었나 봐요. 그런데 자리가 딱 났대요.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무릎 위에다 보쌈을 다 펼치고 국도 열고 김치도 열고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음식물들이 바닥에 좀 떨어졌대요. 냄새도 나죠. 음식물도 떨어지죠.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이제 막 눈치도 주고 막 싫어했대요. 그런데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식사를 끝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. 자, 더욱 충격적인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이번에도 달리는 지하철 반가좌 자세의 한 남성. 그런데 자세히 보니 툭툭 손목 스냅을 이용해 발바닥 각질을 툭.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면서 무심하게 손가락 스냅만 이용하면서 스냅 툭툭. 식사 중이신 가족 여러분들 정말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. 네, 더럽습니다. 상당히 더러운데 저기가 집이 아닙니다. 알겠지만 지하철 열차 아니고요. 제보자가 목격을 했는데 이 승객들이 빠져나가 보니까 이게 포착된 장면입니다. 이 신발도 벗고요, 양말도 벗으면서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는 겁니다. 뭐 각질 제거 집에서 하는 거고 누가 욕할 수 없어요. 그렇지만 저기서 각질을 만진다는 거는 각질이 바로 또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. 바로 옆에 각질이 우두둑 툭툭툭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너무 황당해서 제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. 더러워요. 예. 많이 더러워요. 예, 좋습니다. 다음 이어가죠. 왜 가져가는 거죠? 자,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는 행각들.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뚜벅뚜벅 멀리서 걸어오는 저 여성. 자연스럽게 가게 앞으로 향합니다. 자, 그러고선요, 종이 가방 잘 보세요. 입구를 탁 열더니 화분을 통째로 쑥. 자, 그러고서는
아유 이것도 내 스타일인데 아니야 한 번에 다 가져가면 너무 도둑놈 같아 하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디론가 갑니다. 자, 카페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은 거들떠 보지는 않아도 자전거와 화분은 유독 집착하는 우리 한국인들. 누가 보면 본인 건 줄 알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는데요. 지난달 22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의 빵집 앞에서 있었던 절도 사건입니다. 제보자가 다음날 비 소식이 있어서 얘네 비 좀 맞으라 하고 이제 화분을 바깥에 내놓았어요. 그런데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종이 가방 안에 화분을 집어넣고는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. 제보자가 가게를 옮기면서 선물을 받아서 그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옥천앵두 화분이라고 해요. 제보자가 나간 지 1분 뒤에 곧바로 여성이 나타나서는 화분을 훔쳐갔거든요. 그래서 제보자는 여성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가 범행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. 아니 좀 종이백 가져온 거 보면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. 가게 앞에 쌓인 택배가 한가득. 자, 그런데 말이죠. 한 여성이 택배 상자를 뒤적뒤적. 자, 그러던 찰나 한 빨간 상자 하나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살펴봅니다. 자,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죠. 아하. 자, 그리고는 저 뒤에 있던 의자에 앉아서 아유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또다시 두리번두리번 막 살펴봐요. 에이 뭐 집에 갖고 가서 보면 되지 하면서 상자를 들고 저렇게 훌훌 갑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그런데 저 내용물이 좀 놀라운 거였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제보자분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애견용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 거고요. 이분이 매장 앞에 쌓아놓은 게 배달 보낼 거였습니다. 그래서 택배 상자를 저렇게 쌓아놨던 거였는데 아니 배달은 갔다고 나오는데 배달 그 주문하신 분으로부터 못 받았다고 항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CCTV를 돌려봤더니 저 영상이 찍혀 있었고요. 저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네. 강아지 죽 9개였습니다. 강아지 죽. 예. 그리고 저 여성이 알고 보니까 저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물건 자주 훔쳐가는 걸로 유명한 그 할머니였던 것이고요. 가게 앞에도 평소에 자주 다녀서 금방 찾았대요.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거 보상 받으실 거냐고 했는데 강아지 죽 9개 중에 8개를 이미 드셨다라고 합니다. 아이고야. 이거 안타까워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또 물건을 훔치려다가 또 잡히셨대요. 그래서 이 제보자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, 지금. 아유 사람 먹는 죽 드셔. 아유 좋습니다. 예. 자,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. 혼자만 쓱입니다. 자,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. 결혼 7년 차 40대 주부입니다. 저와 남편은 여느 부부들처럼 대체로 사이는 좋은 편이지만 딱 하나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. 바로 밖에서 문을 안 잡아준다는 겁니다. 하루는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. 빠르게 앞서 걸어가던 남편이 문을 열고 지나갔는데 뒤따르던 제가 문에 쾅 하고 부딪혀버린 겁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앞으로는 문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남편도 미안하다, 다음엔 신경 쓰겠다며 좋게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얼마 뒤에 일어났습니다. 자, 비 오는 날 제가 한 손에는 우산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짐이 툭 떨어진 겁니다. 그런데 짐을 다시 주워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까 먼저 타 있던 남편만 혼자서 쌩 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.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뒤따라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. 여보, 혼자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? 휴대폰 보느라고 좀 못 봤어. 미안. 진짜 미안. 지금 그게 이유가 돼? 모르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엘리베이터 안 잡아줄 거야? 그냥 뭐 실수였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? 이게 실수야, 실수? 이게 한두 번을 해? 한두 번이어야 실수지. 지난번에도 안 잡아줬잖아. 이 변질남 결혼하더니 변했어 진짜. 옛날 얘기를 또 뭘 꺼내고 뭘 또 변해. 뭐 이런 걸로 변했다. 이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라.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? 뭘 변해 엘리베이터 안 잡은 거 가지고. 차라리 원래부터 무신경한 사람이면 저도 그러려니 하죠. 저희 남편 연애할 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남편은 지금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데 문 안 잡아주는 남편과 그게 섭섭한 저, 도대체 누가 더 속 좁은 사람인가요? 자,
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.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. 박지윤 씨, 너 변했어. 문은 그렇다 쳐도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올라간 거. 너 그거 어쩔 거야? 결혼 7년 만에 벌써 권태기니? 아님 변태기야? 야, 연애 땐 세상 사랑꾼이었잖아, 너. 누구야? 어떤 여자야, 동그라미? 좋습니다. 예, 다음 남편이에요. 아, 진짜. 야, 하은아, 우리 지금 연애하냐? 그렇게 따지면 넌 내 앞에서 방귀대장 뿡뿡이 하냐, 너? 넌 왜 그러고 사는데? 연애 때 나 너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다. 넌 왜 변했어? 별걸 다 진짜 X. 박 변호사님. 저는 이거는 뭐 사랑의 문제보다는 주의력 같은 거 생각이 들거든요. 남편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주의력 산만하니까 그런 걸 테스트해야 되지. 이것 때문에 사랑 식었다고 연결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. 얘기했는데도 뭐 잘 안 고쳐지잖아요. 아마도 이 남편 직장 가서도 그럴 겁니다. 상사 들어오는데도 문 딱 닫고 나가버리고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. 사랑 식은 건 아니에요. 아, 양 변호사님, 사랑 식은 건 아니다. 7년이 뭐 사랑 얘기할 때는 지난 거 아닌가요? 식었냐 안 식었냐 따질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사실 그냥 사연만 들었으면 저는 남편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또 사연을 보내시면서 대체로 사이가 좋다고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로 덤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분명히 매너가 안 좋은 건 분명히 맞는데 다른 일에 있어서 뭐 괜찮은 분이라고 한다라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무신경한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. 저도. 예. 자,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? 아, 네. 저도 뭐 권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남편의 매너나 배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그런데 뭐 이거를 그냥 뭐 무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.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뭐 백화점 갔는데 문을 안 열, 내 앞에서 문이 딱 닫히거나 엘리베이터가 딱 닫힌다? 이건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.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좀 이렇게 문 열어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그 유교 영향을 받은 약간 가부장적 산재가 좀 남아있는 건지 여전히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안 닫, 요즘 젊은 또 이제 친구들 보면 여자건 남자건을 떠나서 백화점 들어갈 때 보면 앞에 문 열어놓게 잡아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.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또래도 다 잡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합니다. 예, 유교 네. 문제는 예.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. 남편이랑 일단 가끔. 7년 됐는데 백화점 같이 간 것만으로 사이 좋은 거예요. 괜찮아요. 맞아요. 사이 좋으시네.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네. 남편이 하필이면 무뚝뚝하다.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이런. 그런 거라니까.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뒤잡아.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네요.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바로 넘어가죠, 뭐. 골든크로스님께서 잡힌 물고기한테 밥 안 주는 거 아직도 모르면 어떡합니까? 당연한 거예요. 라고 말씀 주셨고요. 나는 나님이 저럴 땐 거울 치료가 답입니다. 똑같이 해보세요.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좋습니다.